황병선. 김효선입니다. 효선 씨, 한 조사를 보니까 네. 스마트폰 앱을 고르는 기준이 이제 점점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 생각해보니까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주변에서 좋은 앱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면 바로 다운받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네. 사실 요즘엔 제가 앱 세상의 MC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부터는 제가 친구들에게 오히려 이 앱 되게 좋아라고 많이 알려주는 편이에요. 전문가가 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좋은 앱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어떤 앱인가요? 요즘 재밌을 것 같은데. 셀카 찍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저도 셀카를 찍어서 올리는데 네. 이상하게 제 사진에는 댓글이 안 좋습니다. 아마 네. 지금 제가 알려주는 이 앱이 있다면 네. 아마 교수님 댓글 좋은 댓글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 기대되는군요. 자, 두말할 것 없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모어뷰티2라는 어플인데요. 모어 뷰티2. 네, 바로 이 어플이에요. 사진을 찍고 바로 알려줄까요? 네. 자,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왠지 미니 찍어야 될 것 같은데. V자로 하나, 네. 둘, 셋, 찰칵. 자, 이 어플인데요. 네. 자, 이 사진을 바로 사용해 볼게요. 버튼을 하나 눌렀을 뿐이고요. 네, 프로세싱을 하고 짜잔! 이렇게 와우. 피부 보정이 됩니다. 어떻게 야, 잡티 사진 하나 신기하게. 없고요, 주름 하나 없고요. 네, 꽃미남 어때요? 피부를 만들어 버리는군요. 자, 그 전 버전은 이렇게 있고요. 네, 50대 비포, 사진이 애프터가 이렇게 됩니다. 20대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특별히 내가 좀 더 환하게 하고 싶다, 톤을 바꾸고 싶다면요. 네. 밑에 있는 버튼을 사용해서 이렇게 보정도 더 가능하니까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주 훌륭한 앱인 것 같습니다. 저도 반드시 설치해야겠네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셀카 찍을 때 이 어플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앱으로 여는 세상, 그럼 본격적으로 앱 업앤다운부터 출발합니다. 한 주간의 앱 순위를 알아보는 앱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먼저 구글 플레이부터 살펴봅니다. 이번 주 구글 플레이 순위는 카카오 게임의 압도적인 선전이 돋보입니다. 2위를 제외한 상위권 순위를 카카오 게임들이 독식했는데요. 5위에는 카카오 최초의 리얼 낚시 게임 청풍명월이 크레조의 스타트를 끊었고요. 4위는 기분 좋은 칼바람을 몰고 오고 있는 카카오 게임 다같이 칼칼칼. 3위는 음악 퀴즈 게임 뮤직톡톡이 다양한 연령대의 호응을 얻으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영예의 1위는 3주 연속 정상의 우뚝선 모두의 마블이 흥행 열풍을 이어가고 있네요. 주목할 앱은 6위에 랭크된 뭉상남는 거위입니다. 간단하지만 중독성 있는 플레이 방식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게임인데요. 유저들의 승부욕을 자극하면서 출시와 동시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하나, 카카오 스타일의 약진도 눈에 띕니다. 발빠른 뷰티 트렌드와 패션 정보는 물론 입점해 있는 패션몰에서 모바일 쇼핑을 즐길 수 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상품을 카톡 친구와 공유하고 결제할 수 있는 매력을 바탕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네요. 이어서 앱스토어에는 어떤 어플들이 랭크가 되었는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앱스토어 순위는 기존 상위권 앱들과 이에 맞선 신작 게임이 골고른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5위에는 사진 보정 앱인 원더카메라가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고요. 동양적인 판타지를 만날 수 있는 MMORPG 천신 온라인이 출시와 동시에 4위에 랭크됐습니다. 3위와 2위는 카카오 스타일과 모두의 마블이 흥행 파워를 가시 중이네요. 이번 주 주목할 앱은 바로 영예의 1위를 차지한 카카오 게임 다같이 칼칼칼입니다. 인기 격투 게임 사무라이 쇼다운을 활용한 신개념 러닝 게임으로 간단한 조작만으로 빠른 속도감과 타격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가파른 인기 행진이 계속될지 기대해 볼게요. 이번엔 비슷한 카테고리 앱을 전격 비교 분석하는 앱 대 앱 코너입니다. 도움 말씀 주실 퓨처 디자이너스의 최형욱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앱 대 앱의 링 위에는 어떤 앱들이 대결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교수님 책 좋아하시나요? 책 자주 안 읽으시죠? 좋아는 하는데요. 네. 바쁘다는 핑계로 많이 못 읽습니다. 근데 요새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책들 많이들 보시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전자책이 좀 많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전자책 앱들이 등장을 함으로 인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해서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자책의 경우 실제로 종이책보다 60에서 70% 가격이 저렴하고요. 네. 쉽게 디바이스에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사람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앱 대 앱에서 전자책의 대표 주자를 할 수 있죠. 네. 리디북스와 크레마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이 앱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현황은 어떤가요? 네, 먼저 리디북스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2009년에 이니셜 커뮤니케이션스라는 스타트업이 만든 앱입니다. 현재 회원수가 130만 명 정도 되고요. 앱 누적 다운로드는 500만 건. 오, 500만 그리고 건이요? 컨텐츠는 지금 한 2천만 건 정도 다운이 됐고요. 크레마는 반면에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서점들, 대교, 그다음에 예스24 이런 5개의 사들이 모여가지고요. 한국 이퍼브라는 단체를 만들고 이 이퍼브라는 단체에서 작년에 출시한 앱입니다. 그래서 리디북스에 비해서는 현재 회원수는 좀 적은 편이죠. 아, 역시 회원수 면에서는 리디북스가 앞서 나가고 있군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 전자책 앱이 무료일 텐데 어떤 특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리디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을 사실 선점을 했어요. 맨 먼저 전자책에만 올인을 한 회사로서 전자책의 특히나 뭐 안정성이라든가 기타 사용성적인 측면이 굉장히 유리한 편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네. 실제로 가장 많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이제 크레마 같은 경우에는 알라딘이나 예스24, 반디앤 루니스, 리브로 같은 5개 온라인 책 서점이 구매한 책들을 동시에 볼 수 있는 통합 앱입니다. 아하. 예, 통합 리더로서 다른 곳에서 산 것들도 거기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각각의 또 온라인 서점들이 각각의 리더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리더들 간의 호환성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죠. 아, 그렇군요.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비교를 해볼까요? 일단 전자책 앱인 만큼 책의 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1라운드. 컨텐츠 면에선 한번 비교해 주시죠. 네, 컨텐츠 면에서는 호불호가 있습니다. 먼저 리디북스 말씀을 드릴게요. 리디북스 같은 경우 현재 베스트셀러, 그다음에 만화, 무협지 등을 통틀어서 지금 15만 권 정도의 컨텐츠가 15만 있습니다. 권이요? 예, 근데 이 15만 권 중에 저작권이 만료된 컨텐츠들, 그러니까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컨텐츠들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컨텐츠 양은 상대적으로 많은데요. 반면에 또 판타지, 무협소설, 잡지 등을 렌탈해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대여도. 네, 대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벤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리디북스가 같은 종류의 패키지들을 묶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어떤 특정한 테마의 책들을 구매하는 전자책 독자들에게는 리디북스가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반면에 이제 크레마 같은 경우는 5개 서점에서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에서 볼 수 있는 반면에 하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신간이 아무래도 기존의 서점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리디북스보다는 좀 선택의 폭이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리디북스는 책 대여나 이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장점인 거고 반대로 또 이제 신간 면에서는 크레마 쪽이 훨씬 앞서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2라운드로 접어들어보죠. 책 읽을 때는 역시 기능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가독성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네, 제 개인적인 경험도 조금 가미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저는 리디북스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아, 첫 번째, 편의적인 측면에서 리디북스가 책의 본질적인 기능이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읽는 거에 굉장히 사실은 많이 고민이 돼 있는 흔적들이 있고요. 먼저 보시면은 리디북스가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그것들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리디픽스라는 기능이 있어서요. 리디픽, 네. 사용자가 읽고 있는 책들에 관련된 어떤 선호도들을 분석을 해서 적절한 책들을 사실은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추천을 해주는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책을 굉장히 종이책처럼 읽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는다거나 그렇죠. 중요한 거에 메모를 남긴다거나 책갈피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한꺼번에 서머리를 해서 사용자들이 내가 어떤 책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페이지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셜 네트워크의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편리한 것 같습니다. 이에 맞서서 크레마는 또 어떤 세부적인 기능이 있습니까? 네, 크레마의 경우 기본적인 기능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네. 이제 글자 크기라든가 줄 간격, 여백 같은 것들을 좀 튜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매 목록과 다운로드 책장을 별도로 해서 구별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리디북스에 좀 밀린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책을 읽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거의 유사한 경험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1, 2라운드까지 이 컨텐츠하고 기능 관점에서는 또 이렇게 팽팽하다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역시 활용도나
실제 사용자들의 평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먼저 제가 사용자로서 리디북스의 손을 먼저 들어주고 싶고요. 아, 그런가요? 네, 좀 너무 주관적인가요? 첫 번째, 그 책을 읽는 본질적인 기능에 있어서 리디북스가 가장 사실은 사용자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 뭐 팬시한 기능들이 있지만 결국은 책을 보는 경험에 있어서는 리디북스의 경험이 조금 한 수 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독자들이 원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특히나. 이 다양한 기능들을 리디북스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업데이트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 반면에 크레마는 아무래도 5개의 오프라인 회사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런 반응 속도라든가 대응 속도들이 조금 느린 게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또 그런 기능성도 중요하지만 또 이 컨텐츠의 양도 그리고 컨텐츠의 신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두 전자책 앱을 낱낱이 비교 잘 분석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전자책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지는 만큼 두 앱의 활약을 기대해도 되겠죠? 네, 사실은 전자책 시장이 약간 답보 상태에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그 두 앱의 활약을 통해서 실제로 전자책 시장이 좀 커지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우리 독자들이 좀 스마트한 이 독서 생활을 좀 습관화해서 많은 책들을 읽고 또 전자책을 소비하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최용욱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첫 번째 머니앱은 꾸준한 스폰 이벤트가 강력한 리워드 앱 골드 스폰입니다. 이 앱은 광고 시청으로 적립금을 쌓는 방식에 더해 매일 저녁 7시부터 다양한 스폰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 이용자가 스폰 상품에 응모하면 실시간으로 당첨 결과를 확인해준다고 하니 기다릴 필요도 없겠죠? 또한 친구에게 골드 스폰을 추천해서 가입을 시키게 되면 그 친구가 쌓는 적립금의 10%가 나에게도 적립된다는 사실. 광고만 바라보고 있기 지겨우셨다고요? 그럼 이제 골드 스폰과 함께 이벤트의 세계에 푹 빠져보시죠. 다음은 로또식 돈 버는 어플 애드 팡팡입니다. 광고에 참여하면 즉석 복권이 발급되는데요. 복권에 당첨되면 추가 적립금이 팡팡! 또한 설문에 응답해서 적립금을 쌓을 수도 있는데요. 애드 팡팡의 설문은 이용자가 직접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다는 사실. 포인트도 쌓고 다른 사람들 의견도 다양하게 들어보는 재미가 있겠죠? 여기에 뮤지컬이나 영화 등 문화 이벤트 초대 기회까지 애드 팡팡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돈도 벌고 문화생활도 누려보세요. 다음은 매주 새로운 테마의 앱을 소개시켜드리는 코너 별별 앱입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IT 컬러리스트 로아 컨설팅의 김석 기사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 이사님. 오늘 별별 앱에서는 어떤 재미난 테마 준비해 주셨습니까? 궁금해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관심을 많이 가지실 주제인데요. 네. 아이들과 재밌게 놀면서 공부할 수 있는 스마트한 교육 앱 3종입니다. 오, 교육 앱 3종 세트. 교육 앱. 생각해보니까 이제 곧 여름방학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과 어떤 시간 보낼까 고민 많으실 텐데 오늘 조금 더 주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 앱 첫 번째 앱부터 알려주세요. 예, 아이들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캐릭터 뽀로로 에디를 주제로 한 에디의 수거학 놀이라는 그런 앱입니다. 뽀로로 하면 정말 뽀통령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맞아요. 대단한 인기가 있죠. 이런 사랑스러운 캐릭터와 함께 수학과 과학을 배우는 앱이라 아이들이 일단 흥미를 갖고 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앱은 특히 어린이들이 캐릭터를 직접 움직이고 놀이를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수과학을 흥미를 붙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실시간 3D로 구현한 캐릭터를 만지고 돌리는 체감형 인터페이스가 돋보입니다. 체감형 인터페이스. 네, 또 별자리를 아이가 직접 그리면서 호기심을 갖게 하거나 재활용 장난감 로봇을 만드는 놀이를 통해서 자석에 붙는 금속이 무엇인지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숫자와 과학의 기본 원리를 재밌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왜 이런 어플들이 이제서야 나타났을까요? 자, 그러면 이 앱 어떻게 활용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 이 앱은 사실 수학,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직접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 그렇죠. 예, 학습적인 면에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대신 네. 수과학에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뭐 좀 더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아이들과 재밌게 갖고 놀면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런 앱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또 어떤 앱이 있습니까? 예, 두 번째 앱은 게임을 통해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펀 잉글리시라는 그런 앱입니다. 3에서 10세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모든 컨텐츠가 독특한 게임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빠져들 수 있을 만큼 아주 재밌는 그런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 근데 사실 이런 영어 어플 많이 있잖아요. 학습 어플들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 어플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앱에서 들려주는 색깔을 듣고 아이가 그 색깔의 풍선을 터치하는 뭐 그런 게임부터 시작해서요. 오, 재밌겠다. 뭐 각 단어를 정확히 기억해야지 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앱에서 들려주는 단어를 듣고 이와 연관 있는 물건을 선택을 해서 색을 맞춘 게임이라든지 색깔과 관련된 철자법을 맞추는 게임 등 뭐 단계별로 게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어 말하기, 철자법부터 재미있게 아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게임에서 단계별로 미션을 완수해야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네. 참 게임처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집중력 있게 영어 실력을 정말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앱에 또 좋은 활용법이 있습니까? 예, 펀 잉글리시는 주제별로, 레슨별로 색깔, 동물, 옷, 자동차 등 주제로 이제 게임이 진행되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주제의 레슨을 골라서 공부한다면 흥미를 좀 더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와, 정말 어려운 영어를 우리 친구들이 재미있는 게임과 함께 한다고 하면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 앱은 어떤 앱인가요? 예, 수학, 영어, 그 다음에는 이제 두뇌 발달입니다. 예, 인기 유아 도서인 블루래빗이라는 그런 책에 네. 블루래빗을 앱으로 구성한 블루래빗 IQ라는 그런 앱입니다. 오, 제목처럼 IQ를 향상시키는 앱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이의 뇌 발달에 도움이 될까요? 네, 이 앱은 스티커북 형태로서 아이들이 직접 보고 듣고 만지는 재미를 느끼면서 무의식적으로 IQ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알록달록한 스티커를 움직이면서 사물의 이름과 소리를 배울 수 있고 화면에 움직이는 다양한 친구들을 터치하면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논리적, 수리적 사고는 물론 미술 활용 능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그냥 단순히 보는 어플이 아니라 네. 시각, 청각, 뭐 촉각을 자극하는 오감 만족 어플인 것 같아요. 이러다가 우리 아이들 다 IQ 천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 어플 어떤 활용도가 있나요? 예, 이 앱은 영어, 일본어, 한국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외국어 학습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스테이지가 시작되고 끝날 때마다 이제 재밌는 애니메이션을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교육용 앱들이 상당히 다양해서요. 또 네. 너무 많이 과도하게 사용하면은 아이들한테 이제 스마트폰 중독이나 이런 것까지 좀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맞아요. 어떤 컨텐츠를 잘 선택적으로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소개한 교육 앱 잘 활용하시면요. 재미와 교육 두 가지 효과 다 잡을 수 있으니까요. 일석이조의 효과 꼭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앱, 교육용 앱 소개시켜 주신 김석기 이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앱은 로드무비스입니다. 동영상 제작을 도와주는 앱인데요. 하루 중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1초, 2초, 3초 단위로 찍고 앱에서 제공되는 배경음악을 선택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바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간직하고 싶은 순간들을 기록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요즘 인터넷상에 널려있는 정보가 많아서 힘드시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애플리케이션은 플립보드입니다. 플립보드는 SNS인 페이스북, 트위터, 또 수많은 정보를 한 번에 보기 편하게 해줍니다. 국내 신문사, 방송사뿐만 아니라 해외 패션 매거진, 스포츠, 여행 등 키워드를 선택하면요. 검증된 사이트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영어 콘텐츠도 많아서 저처럼 영어 공부가 필요한 학생에게도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재미있고 트렌디한 모바일 게임 앱을 만나는 게임 앱 시간입니다. 환경닷컴 게임톡의 황인성 기자님 모시고 다양한 게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핫한 게임을 준비하셨는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첫 번째 소개시켜줄 게임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 게임은 출시 열흘 만에 다운로드 100만 건을 기록한 러닝독입니다. 러닝독. 네, 제목 그대로 강아지가 달리는 런게임인데요. 와, 귀엽겠네요. 러닝 게임이 종류가 참 많은데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만 해도요, 언뜻 생각나는 게 뭐 쿠키런, 쿠키런. 그리고 윈드러너 이런 게임 있잖아요. 네. 이런 게임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러닝독은 쫓기는 게 아니라 쫓아가는 게임입니다. 아하. 바로 도둑을 잡기 위해 쫓아가는 건데요. 네. 기존의 러닝 게임이 도둑을 잡는 액션을 가미해서 속도감과 재미를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딩, 점프, 좌우 회전 등 간단한 플레이 방식이지만 도둑과 길을 동시에 봐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아하. 바로 이 점이 단순한 런게임에 지친 게이머들을 사로잡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비글, 불독, 치와와, 닥스훈트 등 귀여운 강아지 캐릭터를 보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 네. 도둑 잡는 강아지들의 질주다. 네. 생각만 해도 참 재미난 발상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게임을 잘할 수 있는 팁도 좀 알려주세요. 네, 팁이 있다면 바로 강아지들의 특수 스킬을 잘 이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수 스킬. 네. 강아지들을 개성있게 꾸밀 수 있는 액세서리도 특수 스킬이 있어서 활용하면 도둑 잡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도둑을 향해 문질러주면서 점프를 하면 도둑을 잡을 수 있는데요. 와. 도둑의 종류도 무려 14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높은 등급의 도둑은 잡기 어렵지만 점수가 높으니 도전해볼 만합니다. 네. 또한 게임에서 획득한 코인으로 코인 게이지가 가득 차면 피버 모드가 발동되는데 이 시간 동안은 코인도 많이 얻을 수 있고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니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정말 친근한 강아지 덕분에 여성분들도 좋아할 것 같고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참 재미있는 게임이 되지 그럴 않을까라는 것 생각이 같습니다.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게임도 들어봐야 되겠죠? 다음 게임은 어떤 게임이에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게임은 2004년부터 무려 8년간이나 수십만 유저들에게 최고의 카드 배틀 게임으로 인정받았던 소울카드 마스터 시리즈 네 번째 버전 소울카드 마스터 4입니다. 요즘 참 그 카드 배틀 게임이 종류가 정말 다양하고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 네 번째 버전으로 탄생된 만큼 또 어떤 게 좀 특별한 점이 어떤 건가요? 네, 소울카드 마스터의 경우에는 요즘 카드 게임의 주류를 이루는 미소녀나 미소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일단 독특합니다. 네, 마치 예전 포켓몬스터와 같은 느낌의 카드 게임으로 카드에서 생물을 소환해서 배틀을 벌이는 TCG, 즉 트레이딩 카드 배틀 게임입니다. 네. 네, 독특한 점이 있다면 카드를 진짜 뽑는 듯한 손동작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게임을 플레이할 때 오프라인 카드 게임을 하는 기분이 드는데요. 그래픽이 아주 화려하지는 않지만 익숙함과 추억이 묻어있는 게임인 만큼 실제 게시판에서도 옛날에 플레이했던 유저들을 찾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와, 정말 추억의 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네요. 유희양 저도 좀 익숙하거든요. 네네. 정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게임 잘할 수 있는 팁도 알려주셔야 되겠죠? 네, 소울카드 마스터의 경우에는 생물이 가지는 고유한 스킬과 다양한 마법이 강점입니다. 위기에 처하면 구해주는 기사도 스킬,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 스킬 등 위기를 반전시키는 요소가 매우 많기 때문에 네. 전략적인 플레이와 심리전을 펼쳐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재미난 게임 소개시켜 주신 황인성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 신작 게임 첫 번째는 저스트9이 개발한 청풍명월입니다. 카카오 최초의 리얼 낚시 게임 청풍명월은 국내 유명 낚시터를 누비며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실감나는 그래픽과 시간 변화를 통한 사실감은 물론 실제 해당 지역에서 낚을 수 있는 다양한 어종들이 구현돼 있어 게임의 몰입감이 2배! 또한 낚시에 성공한 어종을 도감화하고 레벨별 낚시대회에 참가할 수도 있어 색다른 매력을 더해줍니다. 올여름 청풍명월과 함께 시원한 낚시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겠죠? 다음은 글루 모바일이 선보인 카카오 게임 스몰 스트리트 2. 글로벌 히트작의 후속편인 스몰 스트리트 2는 유저가 도시의 시장이 되어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소셜 게임인데요. 아기자기하고 캐주얼한 그래픽은 물론
최고급 레스토랑, 쇼핑몰 등을 실시간 운영하며 직원을 고용하는 재미가 색다른 매력 포인트. 또한 시민을 위한 팩과 코스튬이 준비되어 있어 캐릭터를 꾸미는 즐거움도 놓칠 수 없습니다. 스몰 스트리트 투로 나만의 도시를 건설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다양한 앱 세상을 탐해봤습니다. 네. 효선 씨는 오늘 어떤 앱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 저 요즘 게임 어플에 푹 빠졌거든요. 아, 게임 재밌죠? 네, 아까 설명해준 러닝도 게임. 네. 이 게임 좀 눈여겨봤어요. 네. 제가 요즘 강아지 정말 좋아하는데 강아지 나오는 어플이니까 이 앱도 꼭 한번 재밌게 즐겨볼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모든 것이 쉬워진다.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몰두한다면 모든 것을 더 쉽게 잘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앱 세상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장 흥미있는 분야의 앱부터 차례차례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신다면 더 이상 앱이 어렵거나 멀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앱 세상에는 정말 셀 수 없이 흥미진진한 앱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만의 즐거운 앱 여행 망설이지 말고요. 꼭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이 톡 끊겼다가도 늦은 새벽에 불쑥 날 찾아와 술 사달라고 그 소리 내면서 내 맘에 불 붙였다가도 갑자기 정색하고 내 오늘은 그만하자고 답답해 내 마음은 굴뚝 같은데 너는 연기처럼 날아가는 게 마치 소나기에 잡힌 듯 가까이 왔다가도 왜 뱀처럼 미끄럽게 빠져나가는데 Well 내 맘에 뚜아리를 들었어 삼킬 게 아니라면 너 왜 날 물었어 KO 굴복한 내 맘을 난 요요처럼 맘대로 밀고 당기고 바닥에다 굴렸어